네, 광고 듣고 왔고요. 또 신청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늘 목요일 2부 이 시간에는 건강한 밥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성함 말씀 안 드렸네요. 박지호 간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지난주에 또 이렇게 네. 콩과 관련된 얘기, GMO죠. 네. GMO와 관련된 얘기 해주셔서 저 그 이후로 한 주 동안은 두유를 먹을 때도 원산지를 확인하고 네. 두부를 살 때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봤더니 100% 국내산 콩으로만 제작되는 두유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제품들도 지금 여전히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GMO 비율보다 국내에서 먹는 비율은 두유 같은 것들은 더 국내산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GMO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얘기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거 생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네. 이 고민이 많았던 바로 방사능과 관련된 네. 얘기입니다.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흘러나오면서 해산물, 수산물에 대한 공포 같은 게 많이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박지호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내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인데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정부에서 또 이렇게 일본 수입 수산물 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실련에서는 거기서 약간 좀 뭐 더 정부가 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 하고 성명을 또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9월 6일에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하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이외 지역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 중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은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겠다. 네. 그리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네. 방사능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맞아. 대책 자체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쵸. 네. 늦었어요. 2013년인데 지금은. 네, 벌써 2년 반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전면 수입 금지한다는 게 저희는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또 너무 허술하고 네.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을 해소해 주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게 되었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부가 이번에 수입 금지한 품목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입니다. 네. 수산물만 해당하는 거죠. 수산물만입니다. 저희는 이것 네. 자체가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지난 8월 20일 정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지만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 탱크에서 300톤 가량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고 뒷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미 오염수가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라는 네. 보도들이 일본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가 감염이 됐으면은 수산물에 한정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축산물, 심지어 농산물까지 전부 다 위험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로 흘러가고 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이게 수산물에만 해당하는 게 정말 아니겠네요. 네, 근데 모든 수산물만 수입 금지를 하고요. 네. 물론 축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현에서 세슘이 검출되면은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지만 네. 여기에서 대해서는 또 농산물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딱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미 네. 방사능이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네. 방사능이 얼마만큼 몸에 들어가서 그게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네.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되는 판국에 수산물로 한정해 있는 이런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니
2년 반이나 지난 네. 지금에서야 하는 것도 아주 맞습니다. 불안불안한데 네. 이게 좀 수입 금지를 했는데도 수산물만 한정시켜 놓으니까 네. 이게 좀 음식을 직접 먹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네. 처리를 해주고 답변을 주고 이렇다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에 지진 때문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가 그 300톤씩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었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원전 내에서 저장 탱크 한 곳에 담아뒀던 네. 고농도 오염수 네. 역시 300톤이 바다로 유출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300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소량만 흘러가더라도 불안불안한 게 사실인데 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 혹시나 이게 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고 이런 고민들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일본산 아니야 하고. 네. 지금 워낙 정부가 대책을 너무 늦게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지금 미흡한 상태인데 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일본 정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국내산 어종들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인간이 예측하기란 한계가 있죠. 네. 근데- 바다가 연결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괴담이 확산이 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중이 돼서 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도 의심하게 되고 네, 맞아요.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써져 있어도 일본산인데 둔갑해서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좀 수산업 자체가 지금 위협에 빠지는 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지금 현상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제 주변 분들만 봐도 네. 참치회 많이 드시는데 네, 그렇죠. 좀 안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불안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네. 나 며칠 전에 참치를 먹었는데 네. 이걸 먹어도 되는 거냐. 아. 근데 참치 같은 경우는 워낙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게 맞습니다. 먼 바다에서 잡아와서 가지고 오긴 하지만 네. 태평양 저 먼 바다까지 가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위험한 거죠. 알 수가 왜냐면 없으니까요. 후쿠시마 지방에 있는 오염수가 이미 바다로 흘러 들어가 있고 그게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돌아서 만약에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네. 태평양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만은 물론 괴담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괴담이 생겨난 이유도 불안한 마음은 점점 증가하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으니까 괴담이라고 표현되는 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지역이 지금 수입이 금지되긴 했지만은 혹카이도 지역은 네. 수입 금지 지역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혹카이도 지역은 왜 빠진 건가요? 저도 네. 그걸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네. 정부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8개 현 바로 위에 네. 홋카이도가 있잖아요. 네. 홋카이도가 지난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에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 홋카이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방사능이 오염돼 있다라는 게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번에 수입 금지가 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수산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서 방사능 검출이 됐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네, 그렇죠. 빠져 있군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홋카이도산 수산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의 수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네. 더 불안에 빠지는 거죠. 이거 왜 빼셨나요? 라고 좀 여쭤보고 싶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홋카이도 자체가 그렇죠. 불안불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좀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의 반응이 어땠어요? 일본의 반응은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일본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 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본이 저희가 9월 6일 금요일에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네.
도쿄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관련돼서 네. 아주 민감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 주변국인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네, 좀 규탄 성명도 발표했고요, 일본 네. 정부가. 뭐, 직접 그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정보를 한국 정부에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다.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저희를 규탄하는 성명을 관방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냐라고 반응을 그렇죠. 보였군요. 네. 근데 뭐 불안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네. 너무 이거는 제가 뭐 관방장관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의 약간 오만함과 그 올림픽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면요. 네. 저희는 방사능 검사 모든 게 일본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정부에서 정부가, 괜찮아요? 이러면은. 네, 그 방사능 검사 증명서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며칠 전에 뉴스에서 밝혀졌거든요. 왜냐면은 네네. 그 국내 그 식약처가 발표한 지금 식약처는 계속 일주일 단위 혹은 계속해서 수산물 검사 현황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국내에 수입 신고된 일본산 수산물 1만 2천여 건 가운데 모두 131건에서 세슘과 요오드 그러니까 방사능이 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것은 단 2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1건이 조사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뭐 방사능이 나왔다라는 네네. 검사 결과가 나온 게 딱 2건이라는 거죠. 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 일본이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기준을 좀 더 낮추면서 강화를 했고요. 네. 저희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훨씬 늦었었죠. 세슘의 수치를 네. 늦추는 게 일본보다 훨씬 늦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믿으라고 하는 게 정부에 웃긴 거죠. 일본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군요. 네, 일본 그렇죠. 정부의 그 검사 기준에 네. 검사 결과에 의존을 하고 있네요. 네, 와. 세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세슘 기준이 370. 그쵸? 370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낮춰서 작년 3월 달에 2012년 3월 달에 뭐 일본이랑 똑같이 370 베크렐에서 100 베크렐로 저희는 낮추긴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100 베크렐 기준으로 네. 검사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일본산인데도 네. 네, 애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서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단속을 나간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판매자가 양심에 맡겨서 판매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 추적제라 그래서요. 네. 유통 과정에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력 추적제를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정부나 이런 식약처나 해양수산부도 당연히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네. 미흡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부 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온건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네. 그냥 반감만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식약처 처장이 직접 수산시장에 가서 시식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근데 그거는 곧 이거를 일본 정보를 믿어달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산자가 그걸 양심상 물론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버려도 소비자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진짜 불안하네요. 불안한데 저는 점심 때 이렇게 밖에서 밥을 사 먹으러 나가게 되더라도 이제 약간 고등어라는 단어가 있거나 이러면 조금 살짝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슘, 요오드, 방사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플루토늄이랑 스트론튬
네. 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장비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그 원자력 전문가이신 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님이 있으세요. 네. 이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은 인체에 가장 유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 세슘이랑 스트론튬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스트론튬은 제가 알기로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네, 하던데. 뭐 백혈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다 직접적으로 모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방사능 핵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딱 3대입니다. 근데 이 3대가 식약처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비치되어 있지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슘이나 요오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검사를 하겠지만 네. 스트론튬은 당연한 거고요. 뭐 플루토늄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요. 그게 어느 정도가 검출이 되면 수입을 할까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뭐 세슘이 검출이 되면은 일본에 이거 검사 증명서 주라. 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이 주는 그 자료만 보고 이것들을 해석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약간 불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학부모들, 어머니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네. 다니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비싸게는 30만 원 정도 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정말 이것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방사능을 검출할 수 없는 휴대용 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걸로 말씀드리면은 그 업체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 사시는 게 소비자들은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아이고. 식약처가 그 세슘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은요. 네. 수산물을 식품을 전부 다 분쇄한 뒤 1600초 혹은 1만 초 동안 측정하는 고감도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슘을 검출이 됩니다. 그 기기를 이렇게 식품이나 혹은 수산물에 대본다고 해서 네. 우선 그 기준도 다릅니다. 거기는 1100크럴? 이 정도를 검출해내는 거고요. 이거는 더 농도가 깊어서 100베크럴 이런 것들을 검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지해내지 못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네, 무용합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에 네, 그렇죠.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또 내 건강을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검출을 하려면 그 휴대용 기기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좀 효과가 네. 기대만큼 있지 않을 거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와, 다들 지금 불안한 마음에 그럼 생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먹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많이 걱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들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댓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가 신청곡으로 들어왔어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살펴봤던 댓글이 자연산 광어와 우럭 먹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그런 네. 글이었어요. 여기 있다. 별사나이님께서 속초 쪽에 생선이 안전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알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건 식약처나 해양수산부에 질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해류 과학적인 겁니다. 네네. 자세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거로는 국내 그 동해까지 그 원전수가 그 오염수가 이렇게 태평양을 돌아서 들어오려면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0년이.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류가 태평양을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일본 밑부분을 돌아서 국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유, 그렇네요. 제가 또 댓글을 보면은 네. 요즘 식사 하실 때 생선은 건들지도 않으신데요. 근데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생선 좋아하세요? 네, 저도 생선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슬픕니다, 갑자기. 네, 슬프네요. 저는 노래 나갈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참치회 모임이 있었어요. 네. 참치회를 먹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먹자라고 얘기를 하며 제가 총무였는데 네. 그 돈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만 참치회는 바이바이라고 하게 됐네요. 슬픕니다. 잠깐 웃어봤고요. 네.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내놓은 정책은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후쿠시마 주변 8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 세슘이 검출이 되면은 네. 뭐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해서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어떠한 기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주는 증명서 이걸 믿고 수입 금지를 가겠다라는 지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도적이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중단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민감한 지역이니까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믿고 모든 걸 과학에 근거하겠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근거하겠다라고 하니까는 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어제 네, 어저께 정말 이름도 깁니다. 11일이었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 네, 그 정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네. 이 많은 분야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회의를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이신 윤진숙 장관님이 네. 그 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질의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정부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네, 과학적인 근거가 우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네. 정부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기준이 있잖아요. 세슘은 100베크럴 이런 기준이 네네.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은 그냥 관리상의 기준치입니다. 숫자에 불과하다. 원전 사고나 방사능 폭발 이런 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지만 관리상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도 방사능은 생깁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피하자고 해서 관리상 만들어놓은 수치들입니다. 전부 다.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아니라는 거죠. 100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게 네,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기준치, 관리상의 기준치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0 베크럴이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99 베크럴이 검출이 될 수 있죠. 네. 99죠. 99 네네. 베크럴이 검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지역 혹은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이미 어마어마한 그 농도 깊은 방사능에 다 오염이 돼 있는 수산물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네. 자연적인 방사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조금 알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네. 더 불안하다. 네,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일본, EU,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네네. 방사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네. 아까 여기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방사능 사건을 떠올리면서 떠오르는 그 드라마의 한 대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죠? 추노의 네. 그 송동일이 보냈던 천지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라 당해봐야 아는 거라고.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딱 그 꼴입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막 다 방침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생겼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전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네.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생각 없이 있다가 옆 나라에서 딱 터지고 당해보니까 이제 와서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심지어 방사능 관련해서는요. 코덱스라고 해서 국제식품구역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EU도 그렇고 미국은 뭐 코덱스보다 훨씬 더 낮은 아주 강화된 방사능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러고요. 네. 일본도 원전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코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불안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강화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도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여가 지난 다음에 네. 그 방사능 세슘 기준치 370베크렐에서 낮췄고요. 네. 100으로 낮췄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발 당하고 나서 불안감이 유발되고 여론이 들끓어오르니까 그때 와서 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조치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는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안타깝네요. 네. 참,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부의 그런 대책 같은 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흐릿하게만 네. 대책을 내주시니까 아유 네. 참 불안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방사능 관련 정보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네.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도 네.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식약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방사능 정보라고 해서 뭐 네. 식약처에서 내보내는 정보, 보도 자료, 검사 현황까지 그거는 뭐 2012년도부터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였으니까 계속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네. 공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지금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네. 그런 방사능 와치 하는 그런 특별 기구 같은 거를 서로 지금 연명단체를 만들어서요. 계속 감시하고 정보를 네.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정보가 가공되지 않고 어렵긴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너무 불안에 떨지만 말고 네네.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고 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도 있고 네,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요. 네. 기상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기상청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왜냐면 뭐 저희 항상 뭐 북한에서 핵 그렇게 하면은 검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 중에 떠도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기상청도 네,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정부 얘기 말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네.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여성분들은 네. 또 먹을 걸로 한다면 맥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안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전 판매가 왠지 줄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업체 이름은 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면요. A 업체라고 할까요, 그러면? 네, A, B, C 여성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화장품들, 일본산 딱 떠오르는 그 화장품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딱 떠올라요. 네. 한국 영업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방사능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매출이 부동입니다. 오히려 매출에 큰 변화도 없고요. 네. 작년 대비 매출 증가한 제품도 많이 있고 내용물뿐만 아니라 상품 용기까지 방사능 테스트를 거치고 들어오니 자기들 안전하다. 상품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까지, 네, 용기까지. 검사한다. 라고 합니다. A 업체는 그렇게 말했고, B 업체도 판매나 매출에 대부분 변화가 없다. 자사의 원료는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수입산이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민감하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네네. 네. 근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수분 함량이 많다는 것은 곧 물이라는 건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하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디로 어디로 흐른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상당 부분 벌써 2년 반 동안 네. 철저하게 뭐 그 탱크를 만들고 그쪽에 저장을 하고 그래도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300톤이나. 네. 그런 식으로 지하수로 오염이 됐다면은 일본에 있는 물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네, 뭐 원재료 이런 건 당연히 수입산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일본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 현에 있는 원재료를 쓸 수는 있겠죠. 네. 그래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정부가 검사하니 안전하다, 우르프 안전하다, 써라. 네. 이런 식의 입장이 자체가 저희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일본의 생산 라인을 좀 금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화장품 회사들이 좀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게 조금 한계라고 생각이 안타깝다 들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게요. 피부에 바로 닿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흡수가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방사능이 거기에 이렇게 좀 있다면은 바로 흡수되는 건데 이게 그렇죠. 본인한테 나한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세가 태어난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렇게 더 내려가서 세대가 더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슬프네요. 이거 또 화장품 쓰시는 분들도 불안함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맥주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민감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언론사에서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사히, 산토리, 기린 맥주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언론사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뭐 전부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물에 이거 뭐 홉이라고 하든가 뭐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전할 수는 있지만 물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조금 부족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 데에서 만들고 있다. 이런 하더라도?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병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네. 하지만 그렇다면은 캔이나 생맥주는 전부 다 일본 현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물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불안합니다.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원재료가 뭐 문제가 없을지라도 네, 맞습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또 말씀이시네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아사히가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어떤 공장이 문제요? 네. 그 공장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있다고 물량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크게 됐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사히 맥주 후쿠시마 공장에 생산되는 거는 일본 내수용이고 국내 수입산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맥주는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안심이 안 된다. 난 먹고 싶은데 너무 안심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캔맥주 바닥에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련 번호요? 네, 이거 뭐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이 정보는 쉽게 뭐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시기 전에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사히의 경우는 그 일련 번호에 H가 찍혀 있으면은 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는 후쿠시마를 의미하고 왜 국내에 수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기린의 경우에는 61. 후쿠오카가 찍혀있지 않으면, 후쿠시마가 아니라 후쿠오카입니다. 네네. 이게 찍혀있지 않으면 정식 수입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철저한 검역 단계를 거쳐서 수입되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닥에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하시면서 구입을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또 맥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H가 들어간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고 또 61이라는 게 들어있다면은 정식으로 통과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우열 아라빠님께서도 아사히 맥주는 일본에서 만든 게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있다고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아사히는 얘기 안 해주신 거 맞죠? 아까 아사히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일본 내수용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고요.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가 중국인가 봐요. 네. 관조님께서는 농촌에선 일본의 비료들을 고급 비료로 많이 쓰는데요. 비료는 어떨까요? 하고 또 주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지금 딱 보고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네. 고급 비료로 많이 쓴다. 네. 근데 비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비료에 뭐 어떠한 그 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옥수수나 농산물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전부 다 지금 안전하다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고요. 네. 안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네. 2011년도부터. 네. 이제는 조금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료 말고도 친환경 자재들이나 이렇게 농자재에서 일본산이 많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할 때 한번 보시고, 물론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는 또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관없는 분들 사용하실 수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은 또 네.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지혜모에 이어서 제가 너무 네.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건강한 밥상,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구입하실 때 한 번 더 원산지 확인해 보시고 좀 물어보기 미안하더라도 이거 어디서 온 거죠? 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 이렇게 또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아쉽네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게 있는데 우리 박지호 간사님 고향이 어디냐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너무 티가 많이 났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서 이렇게 사투리가 섞인 말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가끔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흥분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제가 또 정부의 보도자료를 지금 앞에 두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보도자료를 보면은 사투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투리 나올 때는 보도자료 볼 때. 네,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호 간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네, 오늘도 오전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닉네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파도님, 대구에 계시네요. 똥커벨님, 그리고 HUI님, 히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 나살림님, 푸르미님, 그리고 HABEOM님, 광주에 계시네요. 안녕 하늘님, 그리고 호엔수님, 카특 친구 1님, 각시탈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또 우리 간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호수님의 댓글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국민TV 조합원 가입하고 조합회까지 납부했어요. 이로써 뉴스타파, 프레시안, 국민TV 모두 후원 및 조합원이 됐어요. 국민을 위한 언론 꼭 성공하고 기존 언론을 넘어서는 날까지 열심히 후원할게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님. 네, 이렇게 댓글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네요. 오늘도 저는 또 어김없이 물러나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드림걸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곡은요. 이수영의 빛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나에게 사랑은
하늘